안녕하세요, 이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기 전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참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여기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쯤에 교회에서 케냐 선교 봉사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불공평한 그 나라 사람들과 저의 삶이 계속 비교가 되면서 계속 그 나라에 대한 빚진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기회가 돼서 병원에 속한 NGO 단체 국제의료협력단을 통해서 제가 파견받아서 1년간 다녀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갔던 나라는 스와질랜드라고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작은 독립된 국가예요. 아직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에이즈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영상 보면서 제가 그곳에서 생활했던 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되게 긴데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넣어드릴게요. 제가 소아과 4년, 응급실 3년 근무해서 자격 조건이 돼서 그래도 병원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스와질랜드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사님하고 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스와지에서도 제가 봉사를 하려면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서 서류를 넣어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일했던 사무실인데 예수병원보다 더 좋아요.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나 심전도 기본적인 것도 다 찍을 수 있고 엑스레이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기계가 좋아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약국도 있어서 약도 어지간한 그냥 외래처럼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일단은 제 기반을 두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지 직원 3명하고 그다음에 한국인 의사 선생님 2명, 국장님 1분, 저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두 교수님이 제자들을 자꾸 데리고 오셔서 수술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어레인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셨고, 김한기 국장님은 현지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레인지 하는 일을 맡으셨었고요. 제가 했던 일은, 병원에서 했던 일은 이제 기증받은 물품들이 많아서 그거 정리하고 유효기간 확인하는 일들을 주로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는 봉사팀들 왔을 때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목록들을 제가 준비하고 세팅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병원 팀이 왔을 때인데 그냥 빈자리 바쁜데 들어가서 일 도와주면서 이제 환자들 차트는 원본은 다 돌려주고 제 거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통계내는 일들을 했고요. 전북대 교수님이 오셔서 애들 진료를 기본적으로 다 봐주시고 이제 일을 뽑아야 될 애들이 있으면 흔들리는 일도 뽑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는 설날에 예수병원 팀이 왔었는데요. 제가 제일 기다리던 팀이었고 좀 사진을 많이 넣었어요, 자세하게. 스와질랜드 학교에는 양호 선생님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기 키 몸무게도 재본 적이 없고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몰라서 여기 있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가서 이제 아이들 키 몸무게도 재주고 소변 검사도 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뭐 시력 검사도 해주면서 이제 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두 학교의 예수병원 팀이 가가지고 신체 검진을 도와주는 의료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숫자가 적기도 했고 애들을 스텝으로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접수 받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 가지고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넌 괜찮다 아니면 병원 가봐라 이런 진료를 멘션을 써주는 일을 했고, 여기는
한국으로 말하면 보건소 정도 되는 곳인데 의사가 없고 간호사들이 진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모아서 진료를 했었고, 그 스와질랜드 교민회 아이들, 청소년들이 와서 그날 좀 저희 일하는 것들을 좀 도와줬었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여기는 경찰 특공대 같은 부대예요. 근데 그 빨간색 견장을 찬 사람들이 경찰이기도 하면서 간호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진료소에 가서 또 저희가 진료를 돕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간호사면서도 경찰인 거예요. 루베라는 시골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 68명 정도 진료를 했는데 저희끼리 이제 소소하게 진료도 하고, 이제 식당이 주변에 없어서 점심 식사는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소풍처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케이시 초등학교인데 생리대가 우리나라에도 없어서 못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NGO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해서 학교들을 시골로 무작정 차 타고 가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의료 혜택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진료를 했었고, 빨간 조끼를 입은 분들은 그 지역사회 간호사이자 그 지역에 담당하는 학교 보건 간호사예요. 학교마다는 없지만 지역마다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동 진료를 한 차례 했었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한국인 선생님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막 웰컴 환영한다고 저렇게 요란하게 밤 늦게까지 본인들이 인쇄해가지고 만들어서 환영해줬고, 저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1학년 아이들만 상대로 키 몸무게 재주고 상담해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저분은 이명덕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소아외과 쪽에서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이제 항문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 항문 성형술을 해줘서 장루를 멈추고 이제 정상인들처럼 대변을 볼 수 있게끔 성형술을 해주고 가셨어요. 이 아이들이 수술한 아이들인데 매주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항문이 막히지 않도록 교정해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만나서 4달 동안 정이 많이 든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알비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색증이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 그 얼굴이 하얗게 생겼는데 다 흑인들이에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병인데, 저 사람들이 햇빛 노출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온 모자나 선글라스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NGO 통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그 이명덕 교수님이 1년치 생리대 살 돈을 주고 가셨어요. 120명에게 1년간 지원할 돈을 주셔서 저희가 분기마다 저렇게 생리대랑 치약칫솔 위생용품들을 다 사가지고 그 막 차 타고 2시간씩 비포장도로 달려서 가서 생리대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일들을 3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은색 조끼 입은 분도 그 학교보건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아이들 교육해주고 나눠주고 저희가 못 갈 때 관리해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받은 후원금으로 한 일은 요거예요. 지역아동 급식 사업인데 에이즈로 부모님들을 잃은 아이들에게 그 식사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NCP라고 해요. 그곳 아이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옥수수 가루랑 끓인 콩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많이 걸려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에서 받은 후원금,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 교수님이 사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4군데의 고아원에 매달 고기랑 채소랑 쌀, 식용유 이런 거를 사다가 가져가서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할머니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닭도 썰고 채소도 다듬고 이래가지고 그냥 끓여서 아이들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했었어요. 저게 전통 음식이에요. 하얀 게. 그 백설기 우리나라 비슷한데 맛은 진짜 없는데 저거랑 콩만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소에. 이분은 NCP 선생님인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아줌마들이 500원, 1000원 모아서 그냥 먹고 살 돈 그날 주시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국장님 사모님이시고 아이들이 10시쯤 저렇게 쌀 끓인 거 한번 먹고 점심때는 저희가 제공한 고기랑 채소를 먹었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게 좀 슬픈 현실이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익는 동안이나 요리하고 나서 좀 시간이 남을 때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좀 같이 이렇게 노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기는 또 다른 NCP 선생님이시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손 씻는 것도 가르쳐주고 키 몸무게도 재주고 뭐 이러면서 뭔가 활동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그 옥수수 가루 요리하는 과정, 콩 끓이는 과정이고요. 이거랑 고기 썬 거랑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을 먹이는데 교수님 사모님, 국장님 사모님, 저 이렇게 셋이 같이 다녔었어요. 키 몸무게 재는 거는 그 후원금 중에 일부러 사서 올아웃 아프리카라는 NGO에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연계하고 왔고요. 이건 이제 제가 수아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줬던 친구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입니다. 대만에서 파견된 간호사 언니들이고요. 여기는 의사들 군복무 대신에 온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농업 쪽 엔지니어 석사과정 마치고 군복무 대신 온 친구들이고요. 다 대만 친구들입니다. 초대받아서 저렇게 음식도 자주 먹었고요. 이제 뭐 요리도 같이 많이 만들어 먹고 저만 얻어먹기만 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축제, 이 나라 전통축제에 전통옷 입고 가가지고 신문에 실린 적도 있고요. 이제 동물원도 많이 자주 놀러 다니고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 온다고 할 때 이제 친구들이 아쉽다고 편지 써준 거고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만큼이나 많이 있어서 매주 만나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같이 파티도 하고 놀고 그랬었던 거고요. 전주교대에서 한 달간 교육봉사를 왔어요. 저 친구들이 되게 열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친구들이라서 오히려 제가 이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서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한국 와서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옆집 아줌마 외국 여자 혼자 와서 살면 힘들다고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고, 이 친구들은 운동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이고요. 그래도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 올 정도 되는 애들은. 수아지 제가 살던 동네, 저희 집 주방에서 본 풍경들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주로 환자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그냥 공부하면서 시간을 많이 때웠어요.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게 저의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흑인, 백인, 황인종이 섞여서 찬양하는데 너무 신나요. 네,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아프리카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죠.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나 편하게 잘 있다 왔는데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에도 슬픈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와지가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고 왕도 크리스천이라고는 하는데 여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토속신앙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그 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색이 굉장히 짙고 박옥수 목사 그쪽의 세력이 우리나라에서보다 거기서는 더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왕이랑 교육부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교리를 심어 넣으려고 교육부에 자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넣고, 박옥수 목사의 그 교육과정을 들은 교사들에게는 승진 점수를 더 주는 제도를 자꾸 만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던 알비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체가 팔리고 사고 이래요. 이게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선 때만 되면 저 알비노 친구들이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응급실에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대선 처리되면 저 사람들은 이제 출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애들이 몇 달간을 집에서 그냥 숨어 지낸다고 하기도 하고, 일부 다처제도 일부 다처제인데 이제 워낙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성관계 맺고 아이를 만드는 일이 정말 다반사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학교 못 나온 애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런 성문화도 굉장히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고, 손 씻기, 양치질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 대걸레를 진짜 꽉 짜서 빨고, 그러고 손을 안 씻고 그대로 립밤을 입술에 바르고 막 이래요. 근데 막 한국인 선생님들이 차가 조금만 더럽게 다니면 차 더럽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개념이 저희랑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메리카노 마시고 블랙커피 마시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거 절대 이해 못하고 커피 시키면 무조건 기본 설탕 5개씩 집어넣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막 믹스커피 한국 거 주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인병이 에이즈 저리 가라 할 만큼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환경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전문 의사가 많이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 나라에 4명, 안과 전문의가 1명, 나라에 1명, 비뇨기과 의사가 나라에 1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부족하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 부족한 것도 문제고, 간호사들의 교육이 의사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나라의 슬픈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셨던 정말 유명하신 좋은 선교사님들이 돈과 명예, 권력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스와지 사람들까지도 지금 힘들게 하시는 무리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프리카는 아직 멀었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교만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없고 뭐 제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끝까지 중보하는 것, 그게 제가 1년간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와질랜드에서의 선교는 끝났지만 저에게는 또 다시 돌아온 선교지가 있어요. 예수병원 응급실인데 스와질랜드나 일반 선교지 못지않게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받기에 참 좋은 회사입니다. 아까 사회전도에 집사님들이 특송하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곳인데 저는 예수병원에서 선교사로 있는 제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예수병원에 있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병원 안에서도 좀 어떻게든 신앙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또 의료기사들, 전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도 5개월이 후딱 지나가가지고요. 방학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귀국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한 2, 3일 떨어졌다가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없고요. PPT 없습니다. 이 몽골 제가 나가서 보니까 몽골은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친 것에 한 7배 정도 되는 나라고요. 인구는 3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2% 정도 있습니다. 약 6만 명 정도 있고요. 몽골 분들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만든 교회가 약 1200개 정도 지금 몽골에 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선교가 시작돼가지고요. 지금 25년 지났는데 지금 최근에 종교 비자를 잘 내주지 않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선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감시가 심하고 탄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몽골 기독교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세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년이 돼가지고 몽골도 2세대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윤회 소속 한 2,8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선교사들은 지금 400명 정도가 몽골 선교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 몽골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100명 있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26명이 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 가서 저는 그냥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치다 오려고 했는데 거기 또 학교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 학교가 지금 생긴 지는 20년 됐는데요. 학교 건물이 옛날 러시아 군대 막사로 쓰던 약 50년 정도 된 낡은 건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골 교육부에서 5년마다 학교 인가를 해주는데 지금 올해는 유치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가 지금 안 나고 보류 상황입니다. 유치원 전용 화장실이 없다. 유치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올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같이 있던 중고등학교를 분리해가지고 다른 데를 임대해서 나가고요. 학교를 좀 활동 공간을 넓혀가지고 화장실도 만들고 교실도 좀 넓혀가지고 지금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가 지금 사실은 분리돼가지고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2년 뒤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단독 건물이 없으면 인가를 또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안에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인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이유가요, 몽골 그냥 보통 학교보다 저희 학교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개판이냐, 몽골 학교보다도 더 안 좋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몽골이 9개월이 겨울이라 몽골 학교는 실내 체육관이 필수예요. 실내 체육관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니까. 근데 체육관도 없고 특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과학실도 없고 뭐 다른 그 특별실들이 없기 때문에 인가를 지금 잘 안 내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도 하고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한국의 소망그룹이라고 그 믿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몽골에 아파트 2동을 지으려고 그 부지 사놓은 것 중에 한 동을 저희 학교에다 또 기증을 해주셨어요. 한 동분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아파트 한 동만 짓고 한 동 지을 때는 학교 지으라고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이 지금 시작됐는데, 건축 시작은 내년 4월에 지금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설계도 이제 만들고 조감도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송 갈 때 그 2월달 파송 예배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학교 형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데 제가 4군데다가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위암 걸려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투병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거기가 학비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 학생 그 장학금 학비로 좀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컴퓨터가 교실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좀 들고 다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물이라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노트북 사는데 좀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국으로 오고 중학교는 중국으로 가고 고등학교는 유럽으로 가는데 그 비전 트립이 이제 거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후원했고요. 그다음에 건축 후원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잘 후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학에서 왔는데요. 8월 16일 날 2학기가 개강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몽골로 나가려고 합니다. 4월 달에 몽골에서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게 세계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28,000명 170개국에 나가 계신데 선교사 자녀들은 17,000명, 18,000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8,000명이 교육을 받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현지인 학교를 다니거나, 우리 박재현 목사님 아이들이 지금 현지인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 자녀 학교들, 외국 선교사 자녀 학교 거기를 다니거나, 그런데 그런 데는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좀 보내기가 어려운 그런 거고요. 저희 같이 이제 한국형 MK 학교 이렇게 보내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사가 없다고 너무 그 많은 하소연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또 이제 앞으로 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소명감을 좀 받았는데, 한국의 교사는 너무 많아요. 차고 넘치고 남는 게 교사들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교사들이 없어서 너무 애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서 1년, 2년 있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도 괜찮고 한 달도 괜찮고, 이제 관광 비자가 보통 석 달 나오더라고요. 석 달이면 이제 석 달짜리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아이들 좀 단기간에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현직 선생님들 또 퇴직 선생님들 그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필요할 때 좀 그 보내드리고
또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 좋은 선생님들이 또 필요한 선교지에 아무 때나 가서 그쪽에서 원하면 이렇게 돕고 잠깐씩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한번 또 열심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곳은 28곳이에요. 해외 선교, 그 다음에 기관 선교, 농어촌 선교, 그리고 전주노예 지정 선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농촌 선교는 태평교회와 우리 신덕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임의용 또 의료, 농기구 이렇게 수를 해서 구슬 같은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올해 선교는 국내 선교는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8곳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2월금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